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주 연속 하락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까지 다녀오며 외교 성과를 냈는데도 왜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하락세를 두고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친 복합적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지금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4가지 요인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습니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겁니다. 이 조사기간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흐름은 대체로 비슷했는데요.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4.1%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된 셈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로 오히려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7.7%로 하락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볼 때 짚어야 할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가 4.6%포인트로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조사 시점의 우연한 변동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이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을 복합적으로 꼽았습니다. 4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 원 수준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매도인인 대통령 본인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잔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 셈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정부의 수반이 정작 본인의 거래에서는 규제를 피해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핀 겁니다. 두 번째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하루 만에 6%대 하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3%대 밀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런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증시 불안은 정권에 대한 경제 심판론으로 이어지기 쉬운 소재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본인이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하며 정치 논쟁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고 이를 두고 반헌법적 발언이라는 비판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그 자체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법 강행 논란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국민의힘은 1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제2, 제3의 미제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어 후속 입법과 수사, 공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사법 시스템 개편을 둘러싼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지 정당별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1%로 오히려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7.7%로 하락했는데요. 이건 이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곧바로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여당 지지율은 유지되거나 소폭 오른 상태에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만 먼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패턴은 통상 정당 지지 기반은 유지한 채 특정 정책이나 개인 이슈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개인 지지율에 먼저 반영될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을 종합해보면 이번 지지율 하락은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이슈가 동시에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세대별 반응인데요. 리서치웰 조사에서는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2.1%에 달할 정도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에 민감한 세대인 만큼 부동산과 증시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런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방어로 이어지지 못한 셈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 개편만으로 최근의 집값 상승세와 여론 불안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개인적 논란과 증시 불안이라는 경제 이슈, 그리고 개헌과 검찰법이라는 정치적 갈등까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입니다. 하반기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악재 중 최소한 몇 가지는 빠르게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이슈 가운데 개헌과 검찰법은 정치적 협상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부동산과 증시 문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쪽에 먼저 힘을 쏟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다음 조사에서 이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순방 성과나 정책 대응이 뒤늦게 반영되며 반등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지지율 하락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거래 논란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증시 불안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